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노인보건기관의 김선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회복지하면서 사회복지하면서 제가 관련해서는 법만 좀 잘 지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실무를 진행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사례 관리할 때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사례 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법률적으로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에다가 법률 홈닥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운영 중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면서 사례들을 좀 구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년 후견을 관련해서 법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인의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축을 위한 협력체의 필요, 그리고 단절된 가족관계에서 부양 의무자 연락 부재 시 해결 방안 필요, 세 번째로 노인의 성년 후견인 제도 실천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축을 위한 협력체의 필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읍면동 통합사례가 치매 증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치매 증상 악화 부분이나 인지저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배회나 폭력성, 그리고 아까 전에 김민경 통합사회관리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에 어르신께서 걸어 나가시는 진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절된 가족관계에서 부양 의무자 연락 부재 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의 성년후견 제도 신청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년후견을 지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구리시에서 신청했을 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성년후견 제도를 신청하고 이거를 후견 개시 청구를 하고 후견 개시까지 받는 데에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정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업무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적으로다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계획 실천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대상자의 상담 입소 조치 이 부분들이 조금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치매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상담하거나 입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그 노인에 대해 복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2호에 보시면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65세 이상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3호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장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로 위탁하는 것들이 법률에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년후견 제도가 신청을 하고 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르신에 대해 보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위탁해서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해외 거주 시에 지자체 단체장을 활용해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4초 이내에 친족도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어심 말고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 4초 이내에 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구조 신청을 해줘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가지고서는 게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 상황관리 필요 및 단계별 추진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양 의무자와 단절로 인해서 개선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운영동 통합사례관리사분들께서는 단계별 추진 개입이나 사례 개입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어르신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있는 어쩌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외국에 있는 자녀와 1차적인 연락시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 노인 사망 등 아니면은 입소 시에 질병 관련된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부양 의무자 동의 없이 입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 그 아들이 출국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치면은 외교부 제2국민보호과에서 출국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연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 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냈었는데 그쪽에서 답장이 없었다 이런 식에 대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절 증진자료 이후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개입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년 후견인 제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상자의 성년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의사 능력 수준에 따른 법률 행위 성립 가능성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해당 행위에 대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치매로다가 경증 치매나 중증 치매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입소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본인의 통장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입출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어르신이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이 행위나 아니면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긴 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사 능력이나 아니면 사무처리 능력을 계속적으로다가 발휘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다가 법률 행위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 성년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이 어르신이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후견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치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를 위해서 보호자 개념으로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견 개시를 통해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사분들이 조금 판단해 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고려사항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공동후견 사업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집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분한테 자문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다가 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피후견인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어르신이나 저소득 65세 이상 치매 노인으로 학대나 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서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년 후견 신청할 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법정 후견인이라고 임용 후견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법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과 한정 후견인 그리고 측정 후견인으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다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아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 상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사무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으로다가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아니면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정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장의 입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정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입출금이나 입금 같은 부분들은 후견인이 1년 동안에 이렇게 계약 기간을 거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고려사항인데요. 공공 후견인의 성격으로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급비 관리나 재산 관리 권한을 후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정 상속인의 동의 필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들로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단절로 인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부분들도 있고 단절로 인해서 청년 후견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수정 상속인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수정 상속인들은 어떻게 좀 빼고서는 가야 될지 아니면 제거하고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가 유일한 선순위 추정상속인이거나 선순위 추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본인 부모의 재적 부모 또는 가족 관계 등록부 제출을 받아서 사건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의사 등을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정상속인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보전 명령을 통해가지고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이쪽으로다가 주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그쪽에 가서 확인을 받고 동의서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가 있는 부분이고 거주지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법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사조정 요청해가지고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함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출입국 관련 정보가 있으므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법원 절차상으로 봤을 때 자녀 함량 위에 상속인이 없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합선의 관리할 때 그 아예 친족이나 사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확인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또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서는 이 추정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심판 청구 이후에는 법원 보don 명령을 통해 추정 상속인을 파악하고 추정 상속인에게 통대라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리세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앙치매수술자가 얘기를 했을 때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은 있는데 아들이 연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추정 상속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족 단절이 되고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법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으로 봤을 때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형태이고 수급비 관리나 영양소 입수 필요성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후견 개시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장을 청구인으로 해가지고서는 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조금 타당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 사항으로다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절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법으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제28조의 성장 및 입소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은 생활 입소나 아니면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후견 절차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대 후견을 신청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전센터 공공후견제도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공공후견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조금 사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어르신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계셨는데요. 치매 환자가 물건을 사는 게 도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혼처표현을 보면서 계속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경제적으로다가 문제가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치매안전센터에서 가범법원에 청구를 한 거겠죠. 청구를 해서 청년 후견제도로 신청을 해서 피후견인으로다가 그 자원봉사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서는 물건을 사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계약 관련한 부분들은 그 후견인들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좀 지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사례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제 노인복지법 제28조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이 부분만큼은 좀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자료집에도 실어놓긴 했는데요. 이걸 한 번 더 읽어보시고서는 통합사례 관리나 아니면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